대구시와 대구시 치과의사회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지역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치의학 연구 개발과 관련 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말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각 지역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대구 유치 추진단은 대구가 치의학 분야 연구와 산업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의사회와 대학, 기업 간의 협업 체계가 잘 구축돼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치의학 관련 제품과 서비스 시장의 대다수 산업이 코로나19 동안 하락세에 접어들었지만 국내 기업들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최근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산업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기자의 눈에서 지역의 치과 산업 관련 현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출발하겠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내 치과 의료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나요? 네, 세계 시장으로 범위를 넓혔을 때 임플란트 상위 10개 기업 중 3개 기업이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국내 치과 의료기기 생산액은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고 수출액은 6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아시아 태평양 국가 절반에 가까운 43.3%가 한국 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외에도 치과 영상 진단 장치도 잠재력이 높은 편이고 치의학 관련 각종 기자재도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품질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대구 지역의 관련 업계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구가 비수도권 최대 치과 산업 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평균 생산액은 연평균 16.2%의 성장률을 보였는데요. 네. 이는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구의 치과 산업은 사업체와 종사자 수는 물론 부가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전국 3위에 해당하는데요. 예. 생산액의 경우 3,359억 원으로 전국 2위 수준입니다. 특히 치과용 기기 제조업의 생산액은 917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업은 어느 정도 지금 대구에 있나요? 네, 앞서 세계 상위 기업 10곳 중 3곳이 한국 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한 개사가 바로 대구 소재입니다. 국내 순위로 보면 상위 10개사 중 3개사가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요. M사는 유럽 수출 11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네. D사의 경우 임플란트 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치과 종합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최대 전시회인 두바이 치과 기자재 전시회에서 지역 기업 9개사가 참여해 610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이뤘는데요. 치과용 포터블 엑스레이 등 앞선 기술력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중동을 비롯해 해외 시장 진출도 활발한 편입니다. 대구 혁신도시에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 첨복단지는 지역 의료 산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입주기업 140곳 중 18곳이 치과 의료 기업으로 독자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인근에는 첨단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경북대 첨단정보통신 융합산업기술원, 한국뇌연구원 등 기관들이 사업화 및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 중입니다. 자, 이렇게 대구시가 산학연 연계가 잘 돼 있다는 점을 이제 강점으로 꼽고 있는데 창업 활동이나 연구 개발은 어떻게 활발합니까? 네, 우수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도 지역 치과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국 286개 치과 벤처 기업에 대구가 있는 기업은 36개인데요. 네. 비수도권 최다 치과 벤처기업 보유도시로 미래 성장 잠재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기업 중심의 연구 개발 지원도 활발한데요. 2018년 이후 최근 6년간 치의학 관련 국가 연구 개발 사업에서 대구의 연구비 비중은
서울, 광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주관 사업 연구비 역시 비수도권 지역 중 가장 많습니다. 네, 대구에 치의학 의료기관도 다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구에는 치과 의료기관의 명성이 높은 도시로 평가되는데요.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을 포함한 총 900여 개의 치과병의원이 지역 내 포진해 있습니다. 약 1,350명의 치과 의사가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경북대 치과대학, 대구보건대학 등에서 매년 2,300여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구가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것을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발전 잠재력도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대구시는 치의학 중심지 도약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나섰습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치과 의료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치과 의료계는 기초 치의학 발전과 치의학 전문 인력 양성, 치과 치료 원천 기술 확보 등 연구와 정책 마련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책 연구기관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국립치의학연구원이 그동안 설립이 지연됐던 이유가 뭘까요? 네,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치의학 연구를 총괄할 기관으로 설립을 요구했는데요. 네. 치과계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매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건데요. 다행히 작년 연말 2023년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운영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네, 이렇게 법안이 통과됐고 대구시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전에 이제 뛰어든 상태입니다. 네, 대구 지역 치의학계, 산업계 모두 2013년부터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대구시는 지난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추진단을 구성했는데요. 2014년부터 활동을 지속한 위원회를 확대 구성했습니다. 네. 대구의 치과 산업 분야의 강점을 전국에 알리면서 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지자체에서 이제 유치전을 펼칠 텐데 대구와 이제 경쟁하는 지자체 어디인가요? 네, 현재 대구 외에도 충남, 천안과 대전, 광주, 부산 등이 유치 희망 의사를 드러낸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부산시 치과의사회, 부산대 치의학전문대학원 등과 함께 제조업체, 대학 등 인프라가 풍부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국가 차원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및 관련 법 발의를 주도한 점을 들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경우 대통령 공약 사항을 내세워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대구시는 의료계, 학계, 산업계 공조를 통해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설립지 적합성을 홍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데요. 네. 연구원 설립 규모 등 예비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올해 별도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향후 일관성 있는 치과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치의학 산업도시 덴탈시티 대구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본격적으로 언제쯤 그러면 시작이 될까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진 않았지만 네네. 올해 상반기 중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의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유일의 독립영화 전용관이죠. 오호극장에서 개관 9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호극장은 지난 주말 이틀간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을 비롯해서 장편 3편, 단편 3편의 한국 독립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예. 이 오호극장 혹시 왜 오호극장인지 아시나요? 저 알아요. 어떤 거죠? 자리 수가 55개.
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네, 좌석이 55석이라서인데요. 이 이름과 같이 이 좌석을 빈틈없이 채워준 관객들 덕분에 더 의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영화 딸에 대하여를 본 관객들의 이야기와 관객과의 대화 현장 소리 들어보시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고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마저 충분히 의미가 있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김윤진입니다. 오늘 생일을 맞아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좋은 영화여서 기분 좋은 날이 된 것 같고 원작인 딸에 대하여 책도 받아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관객분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고 배우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고 영화에서 편집됐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세세하게 비하인드를 들어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온 임채윤이라고 합니다. 독립영화 너무 좋아하고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보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각색이 너무 잘 됐다고 느꼈고 섬세하고 또 용감한 연출이 되게 좋았다고 느꼈어요. 5호 극장 9주년 너무 축하드리고 독립영화만이 주는 그런 울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대구 사는 이혜진입니다. 제가 2019년쯤부터 이제 5호 극장에 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오는 이유가 작은 영화관에서 또 영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5호 극장 9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자리에서 독립영화 많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딸에 대하여 이 영화는 관객들이 많이 왔었나 봐요. 좌석이 가득 찼나 봐요. 네, 정말 가득 찼고요. 이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영화의 주제, 또 편집된 장면,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부분까지 이 영화에 숨겨진 뒷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게 미개봉작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객은 영화제 등을 통해서 이 영화를 4번째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일부러 또 자리를 함께 하셨네요. 네, 그래서 대구까지 와서 보신 관객도 있었고요. 와. 이번 9주년 특별전에서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서 관객과의 대화죠. 게스트 비짓이라고 해서 GB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함께 진행돼서 영화인과 또 관객 간에 더 끈끈해지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어서 영화 장손을 연출한 오정민 감독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장소는 대구를 배경으로 한 대가족이 이제 사이계절 동안 흘러가면서 이제 다투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담은 영화인데요. 모든 가족들이 느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 희노애락을 담고 있어서 이제 가족들과 함께 보시면 되게 재밌는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가족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그 시간들을 담고 싶었거든요. 영화에서 시간을 담는다라는 건 결국 이미지와 사운드적으로는 계절을 담는다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계절별로 프로덕션을 나눠서 진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촬영 기간 총 6개월 정도 동안 이제 스태프들 배우들끼리 이제 시간을 비워서 준비를 한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계절이 변화하는 아름다움, 그 오랜 시간들, 변화하는 가족들의 모습, 그런 분위기들이 담길 수 있어서 참 어려웠지만 되게 보람 있는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완성을 하고 그리고 제 고향인 이곳에서 처음으로 상영할 수 있어서 되게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를 더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좀 대구 관객들 많이 만나면서 더 많이 상영하고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영화를 보면서 본인의 취향 혹은 식견 혹은 이제 다양한 문화적인 경험들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새로운 영화적인 경험을 하고 싶으시다면 한 번쯤 방문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5호 극장 개관 9주년 기념 특별전에 뭐 장편 3편, 단편 3편의 한국 독립영화 상영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모든 영화가 관객과의 대화도 있었나요? 네, 단편 3편을 한꺼번에 모아서 상영한 후에 또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고요. 네. 장편은 각각 한 편당 GB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날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다고요? 네, 딸에 대하여는 원래 동명의 원작 소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책 2권을 관객에게 증정하는 이벤트도 했고요. 야. 네, 또 장손의 감독님이 그 두부 공장을 배경으로 3대가 이뤄지는 그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실제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두부 공장을 운영하셨고 아버지는 또 현재 운영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가족들이 소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이
또 뭐 특별한 또 선물도 있었다면서요. 또. 네, 그 감독님이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두부 공장에서 만든 두부를 직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했고요. 참 재밌는 이벤트가 많았죠. 예. 네, 오호극장에는 월 1회 회의에도 참석하고 영화제도 만드는 관객 프로그래머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또 장윤미 감독이 일과 영화에 대한 강연도 해서 더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네, 오호극장의 노혜진 홍보팀장에게 개관 9주년 특별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호극장은 2015년 2월 11일에 개관을 했는데요. 시민들의 후원으로만 만들어진 지역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입니다. 다양한 영화를 볼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창작자들에게는 영화 상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독립영화와 해외 예술영화 그리고 대구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오호극장을 찾아주신 관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의미로 개관 특별전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유수의 영화제에서 초청되면서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미개복 신작 영화들로 음선해 보았는데요. 올해 독립영화 기대작으로 손꼽히는 3편의 장편영화와 3편의 단편영화들이 대구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1년 중에서 저에게는 가장 의미 있고 큰 행사인 만큼 늘 설레고 또 긴장되는 것 같아요. 이번 9주년 특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몸은 좀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관객분들께서도 영화제에 직접 가지 않으면 관람하기 어려운 영화들을 대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좋아해 주셨고요. 관객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9주년 특별전이 아마 저희 역대 가장 많은 관객을 기록한 특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독립영화가 현재 사회의 모습을 빠르게 캐치하고 한 발 앞서서 보여주는 가장 트렌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선입견을 잠시 접어두시고 영화 자체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오호극장 그리고 전국에 있는 독립영화관이 지역에서 오래오래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네, 서유리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시간입니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구 경북 공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 경북에서 단수 추천 선거구 4곳과 경선 선거구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좀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단수 추천 4곳은 모두 현역 의원들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 의뢰 윤재옥, 달성군 추경호, 네. 영천시 청도군 이만희, 고령 성주 칠곡군 정희용 현 의원 이렇게 4명이 단수 후보자로 추천이 됐고요. 그리고 경선 지역구가 확정된 곳이 10곳인데요. 이 중에 관심을 모을 만한 곳은 특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수성구 갑에서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과 경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 달서구 병에서는 김용판 현 국회의원과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맞대결로 빅매치가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 11곳은 미결정 상태로 일단 남아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단수 추천 지역 가운데 경북 영천 청도 지역의 이만희 의원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쟁 예비 후보들이 이의 신청을 했어요. 네, 2022년 지방선거 결과가 논란이 됐는데요. 영천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최기문 시장이 당선이 됐었습니다. 네.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서 국민의힘이 졌는데 책임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예를 들면 경북 구미 갑을 지역구 같은 경우는 2020년 총선 때 백승주, 장석춘 당시 의원이 둘 다 공천에서 탈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2018년 구미시장 선거에서 졌기 때문인데 근데 이런 원칙이 왜 영천에는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의 후퇴로 평가받을 소지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만희 의원이 만약에 이긴다 할지라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영천의 국민의힘 또 이것으로 타격받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도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구 경북 지역 나머지 14곳 단수 추천이냐 경선이냐가 정해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들 중에서 특히 구미 을 지역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역 의원의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2명이 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도 인력 재배치와 상관이 있다라고 구미을 지역을 얘기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경산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 또 이동 후 재배치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나 대통령실 인사의 경우 특히 이동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또 현역 의원이 추가로 컷오프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결정 지역 중에는 선거구 획정이 안 돼서 늦어지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동, 예천, 군위, 의성, 영덕, 청송,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이 세 선거구가 아직 획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자,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 갈등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대란이 지금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아가 이번 총선에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일단 여론은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에게 불리해 보입니다. 한국갤럽이 2024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만 18세 이상 1,00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95% 신뢰 수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기존 3,000명에서 5,000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76%, 네.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가 16%였습니다. 지역 중에는 다들 긍정평가가 높았는데 특히 대구 경북이 82%로 긍정평가가 가장 높은 지역이었고요. 예. 국민의힘 지지층의 81%, 민주당 지지층의 73%가 긍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초당적이고 압도적인 찬성이 높았습니다. 예.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 간에 정말 강대강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국민 여론 때문에 정부가 훨씬 유리한 상태입니다. 초당적으로 여론이 형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인 2020년에는 의료 현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의사들의 반대를 다소 양해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집단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흘리는 동시에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겠고 선처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것은 다 여론을 굉장히 믿고 있다라고 하는 방증이 되겠고요. 여론의 지지가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의료 현장에 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단체가 먼저 크게 타격받을 공산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다만 피해 규모가 심해지면 정부 책임론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여론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쪽은 정원 확대는 공감하지만 3,000명은 너무 많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정원 확대 규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마침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00명 확대는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의협과 논의할 것이다라는 그런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의대 정원 확대의 걸림돌로 비칠지 아니면 의료 대란을 막는 노력으로 비칠지에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평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신당이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선긋기에 나섰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이 된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일단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조국 신당을 끼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고요. 예. 다만 그래도 같은 계열의 정당으로 비칠 수 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확고하게 선을 그을지 이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주장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자면 연동형이기 때문에 조국 신당이 있을 수 있고 병립형에서는 조국 신당이 의원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번 총선 자체가 위성정당 때문에 연동형 비례제가 시행이 안 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라고 할지라도 조국 신당의 의원을 내거나 조국 전 장관이 의원이 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역구 지지정당과 비례대표 지지정당이 서로 다른 분할 투표가 가능한 그런 나라인데 네.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역구에서 지지하는 사람들의 일부만 비례대표에서 조국 신당을 찍는다고 해서 찍어도 병립형에서 3%의 진입장벽만 넘기면 조국 신당 의원이 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국회의원 되고 말고는 선거제도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없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전 투표도 본투표처럼 투표용지에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날인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네, 본투표하고 사전투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본투표는 투표용지를 선관위가 갖고 있다가 유권자가 오면 일일이 찍어주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투표용지는 투표 마감과 함께 분리되고 폐기가 됩니다. 예. 하지만 사전투표는 이렇게 관리할 수 없는 게 투표지를 미리 갖고 있다가 남으면 사전투표 마감부터 본투표 개시까지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유권자별로 지정된 투표소가 아니라도 관외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주소에 맞는 투표지를 인쇄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인쇄를 할 때 출력이 되면서 같이 날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지 인쇄 자체가 날인 절차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굳이 수날인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날인을 했다가는 관리가 매우 힘들어진다. 이 부분 때문에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는 이 출력을 통한 그 날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제3정당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이 배복주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개혁신당에 합류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에 대해서 그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전장현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배복주 불가론을 펼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이 있을 적하고 크게 정강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계와 통합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 지지층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쪽하고 직접적으로 갈라서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면은 굉장히 소수의 인물이면서 크게 상징성이 있는 배복주, 류호정 이런 인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일단 지지층 이탈을 막아보고자 하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제 배복주, 류호정 등의 정의당 인사들 이 개혁신당에 안착하기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또 온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은 봄이 찾아온다는 우수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봄비가 내렸는데요.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에 10에서 60mm,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40mm 정도 더 내리다가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14도에서 22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2월 19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